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키워드들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 훈풍입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시작이 됐는데요.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이 좀 많았다고요? 네, 의외로 좀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주초에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 또 그리스 구제 금융과 관련된 우려, 이런 우려보다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 서베이 결과 자체가 올해 연말 소비를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그 S&P 500 그 수익률 자체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미국 연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소비하는 시즌 자체를 좀 앞당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판매처 역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소비재 생산 기업이나 유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좀 반등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모멘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그 코스피와 IT 업종의 지수 추이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과 IT 업종의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 주 역시 코스피 및 IT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 전략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절벽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불협화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합의 자체는 아무래도 연말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 16일 백악관 회동 이후에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재정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26일 이후부터는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재정절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인 협상 및 타결을 통해서 재정절벽 회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관건은 최고 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차피 백악관이나 뭐 의회가 크게 본다고 하면 협상과 타결을 위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협상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결과 자체는 그래도 결국에는 타결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노이즈들, 이 잡음들로 인해서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오늘 밤에 다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프랑스의 재무장관, 유로존 그리스에 대해서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뭐 독일 재무장관도 그렇고 프랑스 각국 관련된 관계부처의 사람들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다음 달 12월 13일 열릴 그 유럽 그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 하든 타결을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된 내용들 자체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어차피 독일 총리가 강력한 사태 해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도출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12월 13일 유럽 그 정상회담 이전에는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6일 그리고 12월 3일 또 한 번의 재무장관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채무 조정, 그리고 장기 긴축안에 대한 스케줄 연장,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차피 22
20일 그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EU의 그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결과 자체는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EU와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 간의 그 문제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EU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그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갈등들 자체는 조만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리스는 이제 440억 유로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스가 국채를 상환하는 위험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키워드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내적인 키워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잡아주셨네요. 1900선을 이제는 회복하면서 1914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올라오는 폭이 크지가 않아서 그 미국과 유럽의 상승분이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고 있지 않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연말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지수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독일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달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11월 예비치인 HSBC 제조업 PMI 역시 50선을 상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 차익 매도보다는 오히려 그 추가 매수 유입이 더 가능하다는 부분들로 좀 보고 전략을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대형주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IT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주변 변수들 살펴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